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이라고 하죠. 4월 15일.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도 북한이 그 이틀 내에 뭔가 큰 액션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3일, 14일 이 양일간에는 SLBM을 발사를 할 수 있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당일에는 북한으로서 최대 명절이니까 이 SLBM을 쏠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을 진수식을 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전략 잠수함, 과연 SLBM을 쏠 수 있는지 그 전략 잠수함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거 이 자기의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모욕 아니냐. 제가 모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김일성을 전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김정은이는 훌륭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모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주장으로는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바빠진 심포 조선수죠. 무슨 민족 최대 명절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김일성 생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데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죠. 4월 10일 날 38 로스가 보도를 했죠. 지난 10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심포 조선소에 있는 SLBM 실험용 바지선에서 기존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된 모습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발사관을 정비하거나 더 큰 SLBM 탑재를 위한 새로운 미사일 발사관 프레임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보이며 이는 SLBM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북극성 1형을 선보였고 그리고 지금 북극성 4형까지 열병식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실제로 발사되는 모습을 특히나 육상에서가 아니고 바다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바로 우리 SLBM 전략무기 세컨드 스트라이크 무기야 라고 하는 그런 핵 억제력의 상징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내일 이틀간 SLBM 발사의 움직임 그리고 3일 후 김일성 생일 당일날 잠수함 진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조그맣게 뭔가 사각형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잠수함에서 그 SLBM을 쏘는데 지금 잠수함 직접 동원할 수 없으니까 SLBM을 바다에 가지고 와서 쏠 수 있는 바지선 그리고 그 바지선에 새로운 어떤 링을 지금 장착했다. 새로운 링을 더 큰 걸 장착했다라는 말은 더 큰 SLBM을 쏘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북극성 4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후 외환을 돌파할 큰 한방 필요하죠. 그 카드는 바로 SLB입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당 세포대회 해가지고 이 지역당의 기초단체, 우리로 치면 기초단체 단위까지의 그 당 비서들 다 불러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이 어떨 때에 있었습니까? 바로 1994년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할 때 그때 북한이 NPT 탈퇴하고 IAEA 사찰 거부하고 해서 북한의 1차 핵 위기가 왔고 미국은 정말로 북한을 때리려고 할 때 그리고 김일성이 곧 죽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제 제재가 들어가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북한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20대가 되어서 군대에 갔더니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이 영양이 너무나 결핍된 상태로 아이들을 놓고 키우다 보니까 키가 안 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군은 남성 기준으로 149cm만 되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총에다가 착금하면 그보다 더 짧은 거죠. 엄청난 그런 비극이 바로 고난의 행군식인데 이 21세기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94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94년도는 냉전이 끝난 바로 직후입니다. 냉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 사람들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늑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서로 간에 자유진영, 공산진영은 세뇌가 되어서 서로를 총뿌리를 겨루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50년을 지내왔던 게 냉전이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이 1차 고난의 행군은 견뎌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휴대폰이 많죠. 이미 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말 발전된 이런 드라마들
예능들 이런 거 보면서 야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살구나.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고난의 행군 하자고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해내야 됩니다. 왜? 돈이 없고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 아주 나쁜 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정치를 하려면은 이 공포보다 더 나쁜, 더 강한 공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고 그게 바로 미국인 겁니다. 그럼 미국을 자극해야 되죠. 자극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미국이 자극이 됩니까? 뭔가 미국을 공격하는 신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재 들어가고 자 봐라 미국이 우리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뭉쳐야 돼. 자 이런 비상시기에 함부로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거는 당을 비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 죽여야 돼. 이렇게 이제 공포정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을 자극하는 SLBM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글로벌 호크 같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주한미군은 없죠. 괌에 있는데 그게 지금 한반도에 와서 계속 정찰하고 있어요. 왜? 곧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글로벌 호크뿐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군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에 없는 오키나와, 괌 이런 지역에 있는 정찰 자산들이 와서 계속 탐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SLBM은 그렇고 잠수함은 또 어떠냐? 자 그래서 지난 2019년 7월에 북한이 이런 사진과 함께 김정은이가 이 현장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SLBM 쏠 수 있는 새로운 신형 잠수함 만들었어. 전략 잠수함이야. 라고 공개를 했고 당시 뭐 우리나라 떠들썩 했었죠. 큰일 났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거 완전히 꽝이다 저거. 로미오급 개량한 거야. 완전히 그냥 쓰레기 잠수함이야. 라고 제가 공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그 이후에 정말로 로미오급 개량한 쪽으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 마치는 후반부에 말미에 그 해당 관련 19년도의 북한 로미오급 개량 전략 잠수함 분석한 동영상 올려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합뉴스가 최신 뉴스를 보도를 합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2019년 7월 공개했던 3,000톤급 추정 잠수함의 진수 준비 작업을 끝낸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진수식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이 3,000톤급 추정 잠수함이 진수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측을 내놓고 한미 정보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잠수함이 무서운 거냐 안 무서운 거냐 제가 이제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죠. 일단 이 진수 임박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 플랜 A 제가 플랜 A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요 중고입니다. 쓰레기 잠수함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껍데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껍데기가 이렇게 쭈글쭈글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형인데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 바다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쭈글쭈글해? 있을 수 없죠. 자, 우리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진수식 할 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매끈합니까? 3,000톤급 잠수함이죠. 이렇게 매끈합니다. 원래 새로 만든 잠수함도 이렇게 매끈해야 되죠. 왜? 물속에 들어가서 압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 잠수함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작전하고 아주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서 좀 찌그러지고 변형되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런 물속에 들어간 일이 전혀 없는 잠수함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만들고 있고 김정은에게 현장 지도를 받고 있는 새 건조 잠수함 옆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중고를 잘라서 만든 잠수함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이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잘라서 이어 붙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신품도 26년이나 된 퇴물입니다. 폐선으로 전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요? 이 북한은 이 로미오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잠수함을 21척을 가지고 있어요. 22척을 만들었다가 한 척은 동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이건 033 우한급 디젤 잠수함인데요. 1960년대부터 중국이 러시아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복제 생산한 중국판 로미오급입니다. 북한은 중국 복제판인 우한급을 1973년도에 4척, 1975년에 개량형 민급 3척을 완제품으로 도입한 뒤에 1976년부터 95년까지 1.5년에 한 척꼴로 모두 15척을 복제 생산했고 총 22척을 전력화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
로미오급을 바탕으로 데일리 NK에서는 로미오급 바탕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신형의 전략 잠수함을 SLBM을 쏠 수 있죠. 이걸 이제 신포에 하나 그리고 신포에서 북동쪽에 있는 차호 기지에 하나 해서 두 척을 배치를 하고 이 두 척에 들어갈 수 있는 승조원들 전부 인사 작업 다 마쳤고 그거 지금 함정 훈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이 로미오급 개조 전략 잠수함을 여기다가 이제 이 세일을 그대로 놔두고 동체를 쭉 내려가지고 이 동체를 거북이 등짝처럼 더 높여서 여기다가 SLBM을 이제 꽂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SLBM 2발에서 3발은 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로미오급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소련이 만들었던 195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잠수함이에요. 그 시기에 금속 합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떨어졌기 때문에 자망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로미오급 같은 경우는 250m 이상의 이 심도에서 작전을 하죠. 그래서 얕은 곳에서 작전하는 배입니다. 더 밑으로 들어가면 찌그러져 버려요. 왜냐? 바로 로미오급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고장력 강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북한은 로미오급을 잘라 이어 붙여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형의 전략 잠수함이라고 하는 저 로미오급 개조 잠수함은 강판이 고장력 강판이 없어서 저는 로미오급 다른 퇴역하는 배를 잘라서 그 철판 떼가지고 이 기존에 이제 개조하고자 하는 로미오급을 중간을 잘라서 벌리고 그 사이에 다른 데서 떼온 다른 로미오급을 떼온 강판을 이어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런 고장력 강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장력 강판이란 거는 일반 강제에 비해서 항복 강도를 크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탄소 강에 규소와 망간, 니켈, 크롬 등 원소를 일정 비율로 첨가해서 일정 조건 하에 제작한 특수화금입니다. 잠수함이 수압에 의해 찌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며 HY-80 이상 기술은 10개국만 보유해서 대북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우리 차량 같은 거, 승용차 같은 거 살 때, 우리 회사 차는 고장력 강판이 몇 % 포함되어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선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 속은 수압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그 비례해서 훨씬 더 강한 압력이 눌러버립니다. 그걸 이제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고장력, 아주 장력이 강한 고장력 강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10개국밖에 못 만듭니다. 예를 들면 HY-80 같은 경우는 항복 강도가 552 MPa라는 단위인데 자망 심도가 한 500m, 500m 정도로 하면 이제 파괴 심도 들어가요. 이게 이제 209급, 우리 장보고급 잠수함이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HY-100강 이거는 이제 자망 심도 한 600m 들어가면 이제 파괴 심도 찌그러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214급, 우리 손원일급 잠수함은 이제 그렇게 보죠. 그리고 HY-130강, 이런 거는 이제 한 800m 이상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의 최강의 잠수함인 시울프급,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고장력 강판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불과 10개국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호주, 스웨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 북한하고 우호적인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자유 서방 선진국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수함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잠수함의 무게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수천 톤이 필요하죠. 그런데 유엔 제재로 인해서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게끔 제재 대상입니다. 이렇게 수천 톤을 중국도 함부로 이렇게 제공해주기가 곤란하죠. 특히나 이 북한이 만들고자 하는 전략 잠수함은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것들을 북한에게 제공해줬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나중에 그걸 밝혀내게 된다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중국이 대놓고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고장력 강판을 구하기 힘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최소 26년 된 그리고 오래된 건 48년 된 그 잠수함들을 두 척을 잘라가지고 이어 붙여서 만든 거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미오가 전부가 아니죠. 아까 제가 A라고 했는데 플랜 B가 또 있습니다. 바로 5,000톤급의 큰 잠수함을 준비 중인 북한인데 2016년 9월 24일 날 디지털 글로브가 공개한 위성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둥근 그런 뭔가가 구조물이 보이고 직선의 31m짜리 직선 또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원통 압력선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것들을 이어주는 이제 보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구조물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덩치의 그런 고장력 강들이 북한에 과연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특히나 이거는 아예 이렇게 완제품으로 형성돼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10m짜리 지름의 완제품을 어떻게 해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고장력 강판을 만들 수 없죠. 그러면은 과거에 소련이 만들었던 스타일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장력까지는 안 되는 그런 합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북한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준으로 자망이 제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럼 북한은 어떤 잠수함을 만들까요? 저는 북한에게 저런 10m짜리 지름의 그런 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중국이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디지털 글로브의 사진을 보면 10m짜리 지름의 압력선체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북한 주변에 있는 나라,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중에서 10m짜리 압력선체를 가진 잠수함은 뭐냐? 아무리 둘러봐도 중국의 칭급밖에 없어요. 이 칭급 잠수함은 뭐냐? 중국이 SLBM 운용 실험을 위해서 건조한 디젤과 전기 추진 방식의 SLBM 잠수함입니다. 압력선체 직경이 10m, 길이는 62.2m, 배수량은 6,628톤으로 북한 신형 잠수함과 재원이 가장 유사합니다. 세일에 수직 발사관 3기, SLBM이죠. 함수 갑판에 수직 발사관 4기, 이거는 순항미사일입니다. 이렇게 7발의 미사일을 설치합니다. 자, 세일,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함교라고 하는데 함교가 아니고 사실은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일이 기형적으로 길죠. 왜 기냐? 여기다가 탄도미사일 3발을 심기 때문에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갑판에 순항미사일, 잠대지 순항미사일 또 4발을 심습니다. 이렇게 해서 7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심는 게 이 칭급 테스트용 잠수함입니다. 이건 이제 전력화된 게 아니고 그냥 미사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와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북한의 전략 잠수함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북한의 전략 잠수함도 이 세일에 3발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나 자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잠수함,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어 정도만 할 수 있는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고장력 강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보시면 북한이 심포급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북한 자기네들은 고래급이라고 이야기하는 2014년도에 건조한 SLBM 발사용 잠수함이죠. 한 발 쏠 수 있는 잠수함인데, 이거의 세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건조를 완료했고 2015년에 2발, 2016년에 2발 해서 총 4발의 SLBM을 발사한 기록이 있는 고래급 잠수함이에요. 자, 이게 2016년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하고 김정은으로부터 치하받고 있는, 그래서 기분 좋게 손 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 SLBM을 쐈을 때 압력, 이 세일 형상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찌그러져 있죠.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중간에 이렇게 마치 바지를 다림질한 것처럼 선이 쫙 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잠수함처럼 둥근 라운드가 이렇게 있어서 뭔가 압력을 분산시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다림질한 것처럼 이렇게 접어놨어요. 이 말은 이 고래급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이 잠수함은 물속 깊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냥 SLBM을 쏘는데 물속에서 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엔 그야말로 테스트용 잠수함이다. 전술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찌그러진 모습 한번 보십시오. 2년 만에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물속 깊이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의 209급 잠수함인 이종무함 1995년도에 만들었고, 이 사진은 202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5년 된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작전했죠. 림팩, 하와이까지 갔다 오고 림팩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이종무함이 25년 된 모습입니다. 깨끗하죠. 고장력 강판에 창정비를 계속 해주고 한 덕분에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장력 강판이 없으니까 불과 50m 이하 살짝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 찌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만드는 잠수함은 이 고래급처럼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장력 강판이 없어서. 자, 그래서 뭐 군함이나 해상초계기나 또는 이 해상초계 헬기나 이런 것들이 작전을 하면서 계속 탐지를 하죠. 그런데 이 250m 수심보다 얕은 곳을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층 중에서도 좀 깊이 들어가면 한 200m 정도 들어가면 찾기 힘들어요. 조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북한 잠수함은 제가 봤을 때 100m도 들어가기 힘들다. 실제적으로 한 50m 정도에서 작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잠수함의 덩치가 있고 한 10m의 자기네들이 직경이 있고 그리고 세일 높이도 한 7, 8m 되면 실제 이 잠수함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한 40m 깊이. 그러면 뭐 우리 군함의 소나가 그리고 해상 초계기의 소나, 매드 그리고 디핑 소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뭐 그냥 우린 가지고 있다라고 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250에서 500m 이 정도는 이제 우리 214급 그리고 일본의 소류급 이런 것들이 작전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이제 미국의 시울프 이런 것들이 작전해요. 이 심해층으로 가면 아예 찾지를 못해요. 왜? 층들이 다 다르니까 아예 찾지를 못하고 이 수온약층에 들어가도 찾기가 힘듭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층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 잠수함이 수온약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판을 구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북한 잠수함은 그런 강판을 구할 수가 없어서 혼합층에서밖에 작전할 수 없다. 그러면 나오면 걸린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쌩쌩한 놈이라 하더라도 26년 된 거, 그리고 제일 오래된 거는 48년 된 거, 이런 것들을 이어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전략 잠수함이야 하고 아마 김일성 생일 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일성이가 무덤을 관뚜껑을 벌컥 열고 나와야 되겠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죽은 지 지금 26년, 27년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 자식아. 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손 들고 인민들 잘 살게 해줘라. 차라리 그 돈을 강냉이나 사지. 한 해에 110만 톤이나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 21세기에 계속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이게 나라냐 이게. 하랍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라고 김일성이가 이야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와 북한이 전략 잠수함 들고 나왔어 하고 혹시 진수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완전 개쓰레기 같은 잠수함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을 들고 나온 대가로 미국이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얘들 용서할 수 없어 해서 그냥 제재에 들어가는 그 도화선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